최근에 이제 MB 정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네. 하고 있거나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동관, 유인촌 이런 분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옛 친이계 인사들이 PK 쪽에서 다시 대거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근데 이 친이계 인사라는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40대나 50대 초반에 젊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이제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 그때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다시 돌아오시기에는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지금 7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이 많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친이계 복귀라기보다는 거꾸로 이제 이런 거예요. 친이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년 동안 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많이 굶었기 때문에 좀 많이 뭔가 탐하는 시기일 뿐. 예, 근데 그분들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표님 그 대구 출마설을 거론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있는데 제가 그래서 대구나 아니면은 PK로 안 갔던 이유가 제가 지방에 저도 이제 그 선조 때부터 경북 7곡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애들 가르칠 수 있는데 안 했던 이유가 거기 가서 가르치면 출마설 나올까 봐 저랑 아무 연고 없는 전라도 순천 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누군가 진짜 꼭 이건 정치 개혁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걸 감행해야 될 명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뭐 양양자 신당, 뭐 금태섭 신당 등등등. 근데 이 신당을 보는 시각이 결국 신당은 이 대선 주자가 없다면, 대선 주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 큰 이 포지셔닝 못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한 11월까지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금태섭 의원도 보면은 정호희라고 민주노총 출신의 그 대변인 하셨던 분을 이제 사실상 창당 준비위원장까지 두고 계시던데, 금태섭 의원은 당장 그러면 질문을 받거든요. 뭘 하려는 거냐? 예. 뭘 하려는 거냐? 지금까지 창당 시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망했던 게 뭐냐면은 A도 싫고 B도 싫고 C, 그러니까 C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이거 다 빼고 우린 C를 하겠다만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근데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A도 혐오하고 B도 혐오하니까 다른 거 해보자 이런 분들, 이거를 가장 잘했고 가장 열심히 했지만 망한 사람이 안철수예요. 예. 기존 정치에서 욕만 계속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면 내가 대한 새 정치다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건데, 정작 나중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 자기도 별로 새 정치 아니고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것보다 다른 지향점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신당은.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수요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도 저는 약간 가수요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도 그렇고요. 그 민주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깔끔하게 철학적으로 떨어지는 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지금은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또 과거로 가면 가장 추앙하는 거는 계획경제 비슷하게 이제 국가를 운영했던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이 모순 같은 것들, 예.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띄워야 된다고 하면서 나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바라고 있고, 뭐 이런 모순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권, 뭐 진보, 뭐 환경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정작 조국 사태 앞에서는 내로남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공고하지 않은 곳에서 저는 세대가 이제 조금씩 밀고 올라오면서 20, 30대 정도면은 철학적인 아젠다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고성장기를 지난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이제 정치 테이블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 나와도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 전장이 낙태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회 문제로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제가 대표할 때 그래서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가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된다. PC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놔야 된다. 이게 제가 했던 시도인 건데, 지금 이제 기성정치는 못 알아듣죠, 그거를. 예, 그래 놓고 2030한테 이제 무슨 뭐 1,000원짜리 밥 주면 좋아하는 줄 알고, 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당은 한 뭐 각 당의 뭐 당무감사라든지 국정감사 끝나는 한 11월
요때쯤 어떻게 좀 활성화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는 크게 힘을 못 발휘할 거로 보세요? 저는 아마 지금 만약에 대통령께서 요즘 본인이 총선에 자신이 있다는 듯이 뭐 170석인 이런 말씀하고 이제 다니시는데 그 염두 속에는 지금 지지율 갖고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민주당의 분열을 유도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가 총선 진 시나리오입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만들어서 떨어져 나오면 무조건 새누리당이 180 할 줄 알았겠죠. 근데 거꾸로 그때 122석 하면서 민주당 123석 하고 수도권 몰패당하고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3당 위치를 가져가고 그래서 탄핵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민주당이 분열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예.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 이낙연계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당 만든다고 하면요. 잘 돼봐야 과거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적의 호남에서의 어떤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표 분산보다는 민주당 결집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 제발 버리고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 보면요. 그 정권 말 형상 같은 것들이 요즘 약간 나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불거진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런 거는 저는 이 문제는 그런데 뭐 안에 보면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최순실 씨가 뭔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재단으로 이렇게 돈을 넣게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 비리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다 아들들이 문제돼가지고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형들이 문제돼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처벌받고 이랬는데 문제는 여기는 혈족도 아닌데 국민들이 문제를 삼잖아요. 네, 대통령직을 문제 삼아 버리잖아요. 그거는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이게 응집돼 있고 축적돼 있냐 문제거든요. 국민들의 이 스트레스가. 저는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가 저는 어떤 것들은 약간 오비락의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저도 이렇게 불붙이 이제 타오를 줄 몰랐는데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응집된 뭔가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총선까지 리스크고 예를 들어 연말에 가면 이제 그 특검법 이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계속 불거지게 되면 특검법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조항 바꿔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자꾸 장작 쌓기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속도로 그냥 백지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게 다 리스크로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작동했을 때 연말에 전국이 어떻게 되고 당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예, 저도 불투명하다 봅니다. 11월보다는 오히려 12월 이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12월 특검 이후로? 때문에. 예.